국민의힘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.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당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로 낮은 네. 상태인데 못 잡고 있어요, 자리를. 전직 대통령은 이제 반바지 차림으로 상가 돌아다니시고 이 참 수습이 안 돼요.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, 지금 이게? 아니 그 상당히 딱해비했는데 그러한 질문 저쪽에 해야지 왜 나한테? 이게 아이, 이게 뭐. 내부에서 먼저 하면 이게 더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바깥에서 먼저 좀 찔러주고 아니 얘기했잖아요. 알겠습니다. 진영으로부터 벗어나. 자성 성찰 얘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. 국민의힘은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그 뜻을 우리가 그 분노한 뜻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저 초한 모습이 그래서 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럼 누가요? 친윤계가요?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 개딸들 이야기했잖아요. 국민의힘은 찐윤들이 극복해야 돼요. 아직도 있습니까? 선거가 패배하고 그렇습니다. 끝났는데. 이 찐윤들의 특징은 본인들은 국민들 앞에나 언론 매스건 앞에 이렇게 나서진 않아요. 그 35세의 약간 청년 비대위원장이 5대 계약안을 내걸는데도 제가 볼 때는 그 5대 계약안 하나도 시비 걸 게 없어요. 그보다 더한 지금 이제 고통이 감내되는 그런 계약안도 수용해가지고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 정말 장시간 오랜 수술을 받아야 그나마 맹줄은 예. 연명을 할 건데 그걸 다들 싫다고 이렇게 내치고 있으니 저 당 어떡하냐 이거예요. 보이지 않는 찐윤 세력들이 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당의 쇄신과 변화를 가로막고 가로막는 있다.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실명을 시원하게 이 실명을 제가 이렇게는 표현을 할게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세력 어느 방송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. 근데 고발하더라고. 제가 이 좋은 신성한 판도라 안 망치려고 그 친구들 제가 이름 구체적으로 뭐 호명을 못하는 거지. 제가 그 친구들 고발 들어서 못할 사람은 아니에요. 이제는 윤석열 측근에서 빨대 꽂고 예. 그 권력 호가호위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.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는 흩어지면 죽어. 내년 지방선거 우리 뜻대로 우리 기초단체장 공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당대표 우리가 뽑아야 돼.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우리는 또 자랑스럽게 배지를 달아야 돼. 이러고 있으니 무슨 당이 변화와 쇄신이 이루어지고 청년 35세의 그 청년 비대위 위원장의 그 계획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이런 당이 돼 있는 거예요. 저는 3대 특검, 이 김건희 뭐 내란 특검, 해병대 최상병 특검 이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 거의 3년 가까이를 전부 다 뒤다볼 수 있는 거예요. 여기에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국민들은 그걸 또 지켜볼 거예요.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 되어 있습니까? 그러면은 그 이전에 애부로부터 몰매를 맞아가지고 그냥 거의 뭐 초죽음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. 그런 자정 노력이 우선 아니겠습니까? 절박하게 절절하게 느끼는 분한테 물어봐야지. 그 아까 왜 나한테 그걸? 근데 우리 총장님은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의 지혜를 주셔야 예, 되니까. 그러니까. 예.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?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콕 찍어가지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 훈수를 한마디 하고 가셨는데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?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. 오늘날의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캐릭터나 업무 스타일이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당의 조직원들과의 그런 어떤 의사 조율을 통해서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배운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잘하고 있어요, 한동훈 전 대표는? 이번 다시 당대표에 나온다 만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. 근데 되게 이런 얘기는 좀 저쪽에. 알겠습니다. 이번에도 그러면 우리 이제 뭐 권성동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
한동훈한테 책임을 또 이걸 돌릴 수는 없는 거죠. 한동훈이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검사 시절부터 한소재 반문 사람들끼리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뭐 그 시켜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몹쓸 짓 해가지고 그런 갈등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대통령 우리 권력마저도 내줬냐 이야기 아닙니까? 저는 그 이전에 그 잘못된 두 사람의 만남 자체를 가지고 자꾸 시비 걸릴 이유가 없어요. 잘못된 만남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. 유행가 가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나와야 됩니까? 나오지 말아요.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분 판단인 거죠. 그걸 뭐 누가 이야기한다고 그게 나오면 나올 사람이 안 나오고 뭐 안 나올 사람이 나오겠습니까? 명분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뭐 탄핵, 계엄 탄핵 국면에 가장 명분이 있죠. 근데 요새 어디 세상에 명분이 그렇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. 알고리즘인가 뭔가 예, 예. 하는 거에 돼가지고 너무 많이들 가스라이팅이 돼 있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그래도 뭐 좀 합리적인 세력은 개딸로 곤욕을 치렀고 일부는 그걸로 횡사도 당했고 그렇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예. 저쪽도 말도 안 되는 우선 개헌부터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게 같은 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선거제도 이거를 좀 같이 우리 국민 통합과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좀 이걸 고치는데 나라를 위해서 뭐 당리당략을 떠나서 예, 예.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번에 김문수 이제 전 후보죠. 이분은 정치적으로 다시 등장을 해야 됩니까? 아니면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잠시 이선 후퇴해야 이 됩니까? 정치인 같은 경우는요. 이해창 그때 우리 총재 시절에 이재호, 김문수, 홍준표 이 세 사람을 영입해서 저 YS 때. YS 95년에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당을 엄청난 변화를 시켰거든요.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하면서 한 40명 가까이 중진 세력을 날리면서 큰 정치 변화를 낡은 구태를 다 씻어내버린 그런 계기가 있어요. 옛날에 저는 청년 김문수로 돌아간다면은 뭐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에 그 뭐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일 그런 뭐 과거의 청년 김문수의 그 민주주의를 본인이 다시 나는 그거 하기는 부담돼 하면은 출마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. 뭐 김문수는 철봉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. Well, looky here, I what do we have?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. Little does she know that 철봉은요. 무슨 뭐 극으로 지가 제일 먼저 갔는데 뭘 그때 공천심사위원장 할 때는 그랬지만은 열심히 철봉해가지고 건강을 좀 잘 지키라고 그렇게 철봉은요. 예. 지금 7학년 중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철봉 시합하면은 1등합니다. 마지막 한 줄 평은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될 것은 땡땡땡이다. 아니 거기는 마찬가지야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영? 진영에 매몰돼서는 희망이 없다. 그렇게 정리하면 저도 뭐 끝이죠. 그렇습니다. 국민의힘은 뭐 찐인들, 위원들 나름 그 고생한 부분도 많겠지만은 지금은 정치는 책임져야 될 때는 책임져야 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찐인들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뭐 저는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 보고 싶습니다.